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민감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HSP, 매우 민감한 사람의 개념을 처음 만든 일레인 아론의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책을 가져왔습니다. 센서티브가 나는 좀 민감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해준 책이었다면 이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은 민감함의 출발점 그리고 자극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일레인 아론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예민함과 이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신의 내면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민감함은 결코 단점이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민감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 역시 이런 5년간의 결과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오게 된 책인데요. 저자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신경계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것이 아주 유별난 어떤 그런 성향이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는 총 3가지의 테스트가, 첫 번째 테스트가 나는 민감한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자극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대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들과 함께 민감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 어떤 특성들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민감함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늘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갑자기 자극을 받거나 이 자극이 길게 오래 지속되면 조금 더 긴장을 한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신경증과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신경증이 이유 없이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신경증과 민감함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증 환자들이 불안이나 우울, 집착 또는 친밀한 관계 회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게 보통은 유년기의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민감성과 신경증을 2가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저자는 2가지가 결코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애착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불안정 애착 유형이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 다른 배우자나 다른 어른과의 이렇게 안정 애착을 맺거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평생 불안전성, 그러니까 친밀함을 피하거나 또는 융화되려는 충동을 갖는다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더 낱낱이 떠올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유년기에 다른 사람과 외부 세계를 신뢰하는 방식을 배워서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면 민감성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렇게 만성적인 긴장이라는 그런 위협을 받지는 않게 되죠. 저자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영재처럼 우리의 민감성도 재능으로 한번 돌봐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민감함이라는 재능을 돌보기 위한 이제 지침을 한 9가지 정도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평가하자.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성공보다는 모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자.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재능은 다른 성향의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지 않고 생각하고 꿈꾸는 시간을 갖자. 현실적인 기대를 하자.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자. 관심 분야가 좀 좁다면 좀 더 확대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지침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내 아이가 민감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으로도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는 민감한 몸과 우리 유아의 몸을 이제 비교를 해보라고 해요. 이유는 우리 이 민감한 사람들의 몸도 아이들처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리고 긴장을 이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긴장을 하면 이렇게 막 싸우거나 도망가는 대신에 얼어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태도와 자유로운 동작으로
무감각한 긴장을 좀 벗어나고 주변과 늘 일정 부분에 경계를 그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처럼 민감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저자가 해주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 당신이 그러면 나는 무기력해지고 고통스럽다. 제발 제발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고 변할 수 없다. 당신은 때로 고약한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었다고 원망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욱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든 간에 나무라지 말라. 나는 훌륭하다. 나는 당신이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나는 당신이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종종 나를 확인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살펴달라. 그러면 가끔 힘이 들어도 당신이 노력하고 있으며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다. 만일 내게 어려운 일을 시켜야 한다면 나에게 괜찮은지 친절하게 물어보라. 당신이 화를 내고 강요하면 나는 더욱 불행해지고 다루기 힘들어진다. 당신이 내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당신은 나를 알고 있다. 당신이 판단하라. 물론 때로 나는 혼자 울다가 잠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내게는 당신의 관심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내 고집만 피우지 않는다. 나는 지치면 잠을 자야 한다. 내게는 규칙적인 일과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누워도 잠들지 못하고 몇 시간씩 뒤척인다. 나는 깨어있을지라도 누워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낮에도 역시 필요할 수 있다. 나에 대해 좀 더 잘 알도록 하라. 예를 들어 나는 시끄러운 음식점은 질색이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나는 분위기의 영향을 잘 받는다. 복잡한 생활은 원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파티에 데려가지 마라. 나는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끝내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잘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용납해 준다고 해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라. 하지만 나를 나약하게 취급하지 말길 바란다. 특히 병약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내 나름 아주 똑똑하고 강하다. 당신이 나 때문에 주저하고 노심초사하거나 나를 변명거리로 삼지 않길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당신이 성인답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 나를 사랑해달라. 그리고 나를 좋아해달라. 지금 모습 그대로. 여기에 이 몸이 나에게 해주는 말, 예민한 사람들의 몸의 입장이 되어서 나에게 해주는 말, 이것들만 잘 명심을 해도 사실은 민감한 나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자기를 잘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후반부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 직업적인 활용 또는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부분이 나와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독창성이 오히려 조직적인 문화에선 배척을 받는다거나 또는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적으로 복잡하게 엮여버린다거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신비스럽거나 카리스마 있게 느껴져서 시기를 불러일으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죠. 저자의 조언은 3가지인데요. 첫째는 긴장하게 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혼자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혼자서 이렇게 말로 뱉어보고 상황을 생각해보고 연습을 해보면 확실히 어떤 상황이 저에게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 민감한 내가 놀라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번째는 편안한 환경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민감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조금은 정치적으로 행동하자입니다. 이 3번째가 아마 조직생활 중에 민감한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일해도 사내 정치에 밀려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요. 저자는 내 안의 마키아벨리를 깨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키아벨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지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을 뿐인 거죠.
민감한 사람이 마키아벨리를 깨우게 되면 야비하거나 그렇게 정체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훌륭한 성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피하지 말고 조금씩 내 안의 마키아벨리를 깨워보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유년기가 힘들면 더 많이 상처를 입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매우 우울하고 불안해지기 쉽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거나 일찍 시작되거나 또 그 문제가 중요한 보호자의 행동에서 시작된 걸수록 그 영향이 깊고 오래 지속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잘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이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을 그런 특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복잡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또 어려운 성장 환경이었다고 해도 우리의 민감한 특성에서 오는 장점들을 잃지 말자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상처를 입은 상태라면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든지 상담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치료나 영적 치료 등을 시도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미 되신 분들도 있기도 하겠죠. 애초에 어린 시절부터 또 민감함을 충분히 배려를 받았다면 아마 지금은 이 민감함을 잘 활용하고 조절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실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HSP를 위한 책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스스로를 아끼고 잘 돌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민감함을 어떻게 더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